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찰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원래라면 이전 가면라이더 쿠우가 편에 이어 가면라이더 쿠우가의 괴인 그룬기에 관한 영상이 올라가야 하지만 3주 전 영상 지각 때문에 가면라이더 제로원 정주행 및 영상을 올리기로 했죠. 그 결과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가면라이더 제로원 리뷰, 제로원은 왜 욕을 먹는가 입니다. 우선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로원 본편은 물론 극장판과 VC넥스트를 전부 봤고 제로원 본편이 방영했을 당시에도 매주 챙겨봤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이 말은 해야겠네요.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제로원 본편과 VC넥스트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가면라이더 제로원은 2019년 9월 1일에 첫 방영을 했고 일본 연호가 레이와로 바뀌면서 시작된 레이와 라이더의 첫 번째 라이더입니다. 당시 가면라이더의 명작 중 하나인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를 만든 프로듀서 오모리 타카이토와 각본가 타카하시 유야 콤비가 당시 뭉쳐 방영 전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무엇보다 슈트 디자인 역시 상당히 잘 나와 팬들은 첫 방영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방영날 상상 이상으로 잘 나온 전투신과 화려한 CG 그리고 배우들의 좋은 연기력 덕에 많은 사람들은 제로원이 레이와의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째서 제로원이 망작 중 하나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걸 전부 다 말한다면 영상이 1시간은 넘게 길어질 테니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우선 제로원은 캐릭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1호 라이더부터 3호 라이더까지의 변신자들을 보면 휴머기어는 인간의 꿈을 이뤄주는 머신이라 생각하는 히덴 아루토, 휴머기어는 인간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후와 이사무, 휴머기어는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야이바 유야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구도만 봐도 아루토와 이사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아 역시 자신의 사상에 따라 충분히 아루토나 이사무와 충돌해 3파전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제로원에서는 3파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미있는 구도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아루토는 어느 순간부터 휴머기어만의 편이 되어버렸고 이사무는 휴머기어를 적이라 여기던 과거이자 휴머기어들의 폭주로 일어난 데이브레이크 사건에 휘말린 일이 사실은 누군가 기억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없던 일이 되며 그의 스토리를 없애버렸는데요. 유아의 경우 더 심각한데 이야기의 흐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그저 2부부터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아마치가이의 비서이자 도구로서만 활동하고 비중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이뿐 아니라 조연 중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진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후쿠조의 존입니다. 후쿠조의 존은 처음에 자신이 사장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부사장이라는 개그 캐릭터로 등장했지만 사장으로서 미숙한 아루토의 멘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캐릭터였습니다. 이 가능성이 잘 드러난 장면이 바로 호로비와 진의 병원 습격대로 이 당시 병원의 휴머기어가 해킹이 되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사장인 아루토가 망설이자 자신의 결정으로 병원의 휴머기어들을 전부 셧다운 시켰는데요. 이렇듯 사회 경험과 회사 경영이라는 점에선 아루토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캐릭터로 잘 사용한다면 초보 사장인 아루토를 도우며 그의 멘토가 될 수 있었지만 등장 횟수가 적은 것은 물론 심리 묘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저 야심 많은 부사장이라는 개그 캐릭터에서 멈춰버렸죠. 물론 캐릭터의 활용 중 후쿠조의 준의 경우 배우가 유명 개그맨이다 보니 자주 출연하기 힘들어서 등장이 적은 것은 물론 묘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캐릭터의 활용을 이상하게 해서 스토리에 큰 피해를 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바로 제로원을 비판할 때 늘 이야기가 나오는 아마치가이와 히덴 아루토입니다. 가면라이더에서 새로운 악역이 등장하면 그 악역의 강함과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이 돼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로 오모리 프로듀서의 이전작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단 마사무네가 있죠. 아마츠가이는 바로 단 마사무네와 같이 극의 긴장감을 더해줄 새로운 악역으로서 등장했지만 그의 강한 표현을 위해 주변인들을 덜 떨어지게 한 것은 물론 그가 강한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묘사가 부족했습니다. 이는 단 마사무네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두 캐릭터 모두 회사의 사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마사무네의 경우 첫 등장 당시 시간정지라는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고 능력이 강한 뿐만 아니라 마사무네 본인도 CR 멤버들이 계획한 시간정지 공략법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지능적인 면모를 자주 보였습니다. 반면 아마츠가이의 경우 강함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사우전드 제커의 잭 라이즈인데 이 능력은 제로원의 변신 아이템인 프로그라이즈 키와 제츠메 라이즈 키에 대고 사용하면 그 데이터를 복사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하고 활용성도 뛰어난 능력입니다. 문제는 2부에서 그 강력함을 잘 보여줘야 했지만 이 당시 전투가 그저 전투를 하던 도중 잭 라이즈를 당한 뒤 역공을 당한다 이 하나의 플롯으로만 전개되어 강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뿐 아니라 가이의 지능적인 면모도 그의 권모술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주변인들의 지능을 떨어뜨려 그를 돋보이게 했는데요. 그 예로 아루토의 눈 앞에서 휴머기어를 마기어로 만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공론화를 하지 않은 아루토와 녹화 기능이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치가이가 악행을 벌인 이유와 아군 합류를 위한 갱생 역시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어이없는 전개를 보여줬는데요. 아마치가이에게는 로봇견 사우저라는 애완 로봇이 있었는데 시험에서 99점을 맞자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면서 스스로 사우저를 봉인하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거가 대체 지금의 악행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물론 히덴 제작소에서 만든 친구형 AI 아이짱과 제아가 만들어준 신형 로봇견 사우저로 갱생한 뒤 사실 히덴을 사랑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전개를 보여준 것이죠. 즉 가이가 갱생한 것은 그놈의 가이가 갱생한 것은 그저 로봇견 하나로 갱생했다는 식으로 넘어갔고 이 갱생까지 있어서는 겨우 그 에피소드 하나뿐이어서 시청자들은 납득을 하기는커녕 어이가 없어 했죠. 이렇듯 새로운 빌런으로서 극을 이끌어가야 하는 아마치가이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주인공 히덴 아루토입니다. 아루토의 경우 처음부터 휴머기어는 꿈의 머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입니다. 이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 히덴 소레오를 본따 만든 휴머기어가 진짜 아버지처럼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모습을 보고 휴머기어는 단순 도구가 아닌 인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부에서만 해도 그는 휴머기어를 마기어로 바꾸는 테러는 물론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는 멸망실레넷을 옹호하지 않는 등 선악의 구분은 명확히 하며 일방적으로 맹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부까지만요. 2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루토는 멸망실레넷의 수령이자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아크의 제작에 자야 엔터프라이즈가 관여한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휴머기어를 일방적으로 맹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절정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장면이죠. 휴머기어는 悪いのはヒューマギアの夢を認めない存在。 이 장면은 호로비와 아마치카이의 전투 도중 아루토가 호로비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대신 맞고 호로비를 설득한 뒤 가이에게 한 일침입니다. 이는 아루토가 휴머기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이지만 이전 2부에서 스스로 마기어를 변신해 아기를 보여준 휴머기어 MC 체키라웃이 나온 건 물론 호로비 또한 테러를 일으킨 휴머기어이니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요. 즉 히덴 아루토는 휴머기어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던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던 전혀 나쁘지 않고 이를 알려준 인간이 나쁘다는 대사를 함으로 일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분기는 계속해서 진행됐고 결국 호루비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물론 그 호루비에게 자신의 사상이 부정당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죠. 이렇듯 스토리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캐릭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 당연히 이야기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제로원의 스토리 붕괴의 시작이자 만악의 근원이 제로원의 2부, 흔히 알려진 제목으로 말하자면 직업 배틀입니다. 직업 배틀, 아마 가멜레이드 제로원을 보셨던 분들은 이 스토리에 엄청 치를 떠실 텐데요. 우선 직업 배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자야 엔터프라이즈 일본 지부 사장인 아마치가이가 히덴의 매수를 결정하기 위해 히덴의 휴머기어가 인공지능과 동일한 사고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자야 스펙을 장착한 인건과 대결을 해 승자의 말에 따라 히덴의 매수를 결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스토리는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진 것은 물론 인공지능은 현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예술, 상업, 법률, 치안, 사회 문화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흥미진진한 파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잘 활용하면 심도 있고 재미있을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작진마저 실패했다고 인정한 최악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실패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한 아마치가이입니다. 새로 등장한 악역인 만큼 작중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앞서 아마치가이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가이를 띄워주기 위해 주변인들의 지능을 떨어뜨린 자기적인 전개가 펼쳐졌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악역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는 직업 배틀의 두 번째 상대인 아라야시키 타츠미 때부터 나온 것인데 레이드로 변신해 어린아이가 있음에도 건물을 파괴하는 만행을 벌이는 것은 물론 히덴층 휴머기어인 스미다 스마일에게 폭언과 폭력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녀를 아크마기어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그저 좁은 집에 살았지만 가족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완패했다고 하더니 그 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두 번째 승부에서 승리하기까지 했죠. 더 심각한 건 마지막 승부로 뇌물수수, 증거조작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정치 유토 마사미치 또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MC 체키라웃의 급발진입니다. MC 체키라웃은 사실상 히덴 아루토의 사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캐릭터인데요. 지금까지 휴머기어들은 러닝을 통해 선한 면을 보이며 인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체키라웃은 반대로 악의를 러닝해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아루토가 자신의 사상에 대해 고민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아루토의 성장은커녕 체키라웃의 흑호까지의 과정이 심각하게 짧고 깊이 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당시 증거 조작에 분노한 체키라웃이 더러운 인간을 멸망하라며 만인의 앞에서 말한 것은 물론 스스로의 의지로 마기어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분노하는 과정이 그저 증거 조작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 뿐이고 갑자기 분노라는 감정에 지배당해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전개가 펼쳐진 것입니다. 어쩌면 초반에 등장한 휴머기어이자 마기어로 변하는데 저항이 없던 모리우드 지펜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펜은 휴머기어를 노예처럼 다루는 만화가 이시즈미 초이치로에게 불만을 가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 분노를 가질 만한 근거가 되는 장면도 자주 나와 그가 인간에게 분노하고 마기어가 되는데 저항이 없다 라는 당위성을 제대로 보여줘 MC 체키라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질질 끄는 전개입니다. 직업 배틀은 한 번의 승부를 2화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이게 하필 13화라는 장기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직업 배틀과 관계없이 중간에 쉬는 에피소드인 23화부터 25화까지 제외한다 해도 총 10화라는 긴 횟수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를 날짜로 계산해보면 전체 총합 13주, 즉 3달 이상이 걸린 것이죠. 이 긴 에피소드 이후 아루토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래도 긴 싸움 끝에 끝끝내 승리했다는 사이다 전개가 펼쳐졌겠지만 오히려 가이가 승리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 펼쳐졌던 그를 띄워주기 위한 자극적인 전개들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단점들 때문에 직업 배틀 에피소드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평가를 받았고 이 이후에도 코로나가 터져 5주 동안 총재편을 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스토리 전개에 차질이 생겨 제로원의 스토리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도 마무리라도 잘 지었다면 제로원은 과정은 이상해도 결말은 잘 끝낸 작품이라고 나왔겠지만 이 결말은 현재까지 나온 가멜라이트 시리즈의 결말 중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로원의 결말은 아루토가 호로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호로비는 새로운 아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과 함께 인간의 아기를 감시하겠다고 하였고 아루토는 호로비에 의해 파괴된 이지를 새로 만들어 그들을 자신이 알던 이지로 다시 키우겠다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사상 최악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 물론 이전까지 테러 활동을 저지른 호로비가 어떤 죄값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인류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이상한 결말을 맞이한 것인데요. 이는 아루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휴머기어를 인적체로 대하고 하나하나 다른 존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아루토와 완전히 모순된 결말을 맞이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 비난받게 되었죠. 물론 당시에는 아직 VC-NEXT와 극장판이 남아있었고 극장판은 다행히 준수한 결말로 잘 끝냈지만 VC-NEXT는 최악의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제로원의 VC-NEXT, 제로원 아더스의 첫 번째 작품인 가멜라이더 멸망신뢰에서는 멸망신뢰는 간부 4인이 가멜라이더 멸망신뢰로 변신한 후 빌런인 리온 아크랜드를 살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원래 육체도 파괴하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이때까지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말이었지만 팬들은 다음 작품인 가멜라이더 발칸앤 발키리에서 마무리를 잘 지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가멜라이더 발칸앤 발키리의 결말은 오히려 작품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주인공인 꾸와 이사무는 가멜라이더 멸망신뢰를 파괴한 뒤 사망했고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야이바 유야는 병사형 휴머기어인 솔드들을 데리고 멸망신뢰넷의 뒤를 이을 것 같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해 이런 결말을 보기 위해 우리가 기다린 것이냐며 기대를 배신당한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럼 제로원의 장점은 전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로원은 거의 모든 슈트가 큰 호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것은 물론 강화품 서사 논란이 있는 제로2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강화품 서사와 연출은 상당히 뛰어난데요. 거기에 특촬물 특성상 신인 배우들이 주연으로 캐스팅되는데 배우들이 모두 준수한 연기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본편의 액션씬은 전부 큰 호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액션과 CG를 보여준 덕분에 팬들에게 스토리는 망했어도 액션씬 하나만큼은 볼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요? 가멜라이더 제로원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와 3파전이 나올 수 있는 구도, 뛰어난 디자인, 최고의 연출과 액션이라는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캐릭터들의 캐릭터성 붕괴, 자극적인 악역 띄워주기, 최악의 스토리로 이 모든 재료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작품입니다. 특히 스토리의 경우 시청자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자극적인 전개 때문에 현재까지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히덴 아루토와 아마츠가이의 배우 타카하시 후미야와 사쿠라기 나치는 작품 내내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연기를 보여줘 왜 하필 이게 첫 주연작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기력이 무척 아까웠으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역시 주제의 활용으로 그중 VC-NEXT가 가장 아까운 주제 활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멜라이더는 선과 악은 각각 정의와 악이라는 분리된 면모를 많이 보여줬는데 VC-NEXT는 정의 역시 또 다른 악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까지가 정말 최악이지만요. 여기까지 가멜라이더 제로원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특촬 인생에서 이렇게 아까운 건 물론 감독과 각본가를 부숴버리고 싶었던 작품은 처음이라고 생각되네요. 다행히 이제 벌칙도 끝났고 이런 최악의 스토리를 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네요.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